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온 문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컨테이너 기반 고대역 분산 HPC 환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컨테이너 기반 고대역 분산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키스티가 국가 슈퍼 컴퓨팅 센터인데 거기에서 제가 네트워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서 분산형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것이 실제 그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반한 고대역 분산 HPC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일단 정부 출연 연구소와 주요 대학들의 요구 사항들을 최근의 동향에 맞추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출연연구소나 주요 과학기술대학교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들이 고대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개념으로 봤을 때 보안 장비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로 인해서 실제로 뭐 10기가, 100기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은 한 자리 숫자 1, 2기가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데이터의 백데이터는 이제 뭐 테라, 페타 뭐 이런 엑사 스케일로 글로벌리 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네트워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출연 연구소와 그 주요 연구기관에서 특히 컴퓨팅 자원의 구매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퓨팅 자원이라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발전이 되고 인공지능 분야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특히 GPU 구매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GPU의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갔지만은 대부분의 연구소와 대학들에서 GPU 구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정부에서 이를 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GPU 구매가 좀 까다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연구 환경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또 빅데이터 처리나 이제 분산 컴퓨팅 같은 분야인데 실제로는 그 작업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빅데이터 전용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연구 환경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하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주로 이제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과 유럽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잘 공유하는 기술과 그 위에 고성능 컴퓨팅이 잘 연계되는 기술들이 잘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제3의 장소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연구 데이터가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또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3에 있는 데이터를 제3의 컴퓨팅 환경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고 원하는 코드를 돌리고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결과는 제3으로 보내거나 자기에게로 받아볼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그런 IT 인프라 체계가 굉장히 성숙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국내에서는 그런 연구 환경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컨테이너 기반 고대역 분산 HPC의 연구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이름을 코리아 리서치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플랫폼. 그래서 짧게 줄여서 KRP 또는 연구 플랫폼이라고 부를 텐데 이 KRP는 이제 크레오넷이라는 국가 연구망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서 전용망을 구축하고 고속 빅데이터를 전송하는 환경을 확대 구축하겠다. 이런 컴포넌트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컴퓨팅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출연진 중심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비롯한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겠다. 이것이 KRP, 그러니까 한국형 연구 플랫폼의 어떤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던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부터 미국의 메이저 프로젝트인 즉 이제 NSF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PRP라든가 NRP 프로젝트들에 이제 저희들이 아시아는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파트너가 되었고 2018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에 이제 고성능 네트워크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저희 키스티를 비롯해서 한국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누적된 기술 경험과 노하우들을 통해서 국내의 출연연 중심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2021년부터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25개 정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냐 하면 고대역 그다음에 고신뢰 환경에서 참여 기관들 간에 경계 없는 빅데이터 전송과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자. 지금도 각 기관의 뭐 보안 정책이라든가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적 상황이 보안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대역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서로 간에 트러스트 존이 되지 않으면은 서로가 거쳐야 되는 필터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위한 좋은 환경이 구축됐다 손 치더라도 실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건데 트러스트 존의 정책을 잘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트러스트 존으로 가입된 기관들이나 개인들 간에는 고신뢰를 바탕으로 경계 없는 네트워크 환경이 되면은 이제 분산형 고성능 HPC 환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이면서 국가 연구망 센터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또 국가 데이터 센터와 또 GPU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컴퓨팅 리소스들을 이제 이런 고대형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KRP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실사용자들한테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25개 출연연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IT 인프라를 많이 쓰는 그런 분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오른쪽 칼럼에 보면은 뭐 1기가, 100기가, 10기가, 40기가 이런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국가 핵융합 발전소나 뭐 천문우주연구소,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다음에 K스타, 또 그다음에 기상기후, 또 그다음에 뭐 에너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우측과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고성능 또는 고직접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다는 것은 빅데이터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하거나 2차 가공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대역 컨테이너 기반의 고대역 분산 HPC 과제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고대역 분산 플랫폼 개발과 구축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픈 소스 기반에서 이제 코리아 리서치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의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자를 위한 플랫폼이 큰 방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와 AI 서비스, 즉 이제 컴퓨팅이나 또 프로그래밍 작업이라든가 서비스 작업을 위한 오픈 소스를 좀 분리해서 구성을 하고 있으며 또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VS 코드라든가 이런 웹 UI 방식으로 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제 뭐 MPI나 주피터나 R이나 파이토치, 파이썬, 뭐 텐서플로우, 오픈 MPI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보통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던 연구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줘야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적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올려서 러닝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이 분산형 HPC 비슷한 컴퓨팅 환경이 되려면은 아래에 쿠버네티스, 도커 또는 키클락이나 카페, 또 그다음에 룩셉, 하버 주피터,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키바나나 엘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팅 관리를 해야 되고 로그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관리해야 되고
또 이미지를 또 관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플랫폼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모니터링을 충분히 이루어내야지만이 실제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또 홀딩되는 것 없이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 그림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레퍼런스해서 이 그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KRP 플랫폼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컴퓨팅을 이루는 부분과 가운데 저항적으로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 컴퓨팅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속의 전송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송하는 모듈,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컴퓨팅 자체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unexpected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트워크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디테일하게는 CPU, GPU 또 메모리, 네트워크, 이 유저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들 상황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관리자나 사용자가 충분히 자신들의 일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환경. 로그인 환경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싱글 사인온을 추구하는 로그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싱글 사인온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연구계에서 쓰시는 좀 전에 보셨던 그 대형 연구나 실험 장비들도 똑같은 개념으로 싱글 사인온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나 대학들 간에 서로 상호 트러스트 형태를 만들면 이제 저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카페라는 ID 페더레이션 기법을 써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스토리지가 될 텐데, 스토리지는 주로 이제 셉 기반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뭐 여기가 대전이니까 대전의 출연연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저희 연구소에도 지금 수 페타의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지만 기상 기후라든가 또는 우주 연구라든가 또는 바이오 게놈 연구라든가 핵융합 연구 쪽에서는 이미 엑사스케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것을 바로 컴퓨팅 환경에 어태치 시켜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저 컴퓨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U, GPU, 메모리인데, 전통적으로는 CPU와 고성능 메모리 기반으로 한 계산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고, 최근에는 AI 기반에서 GPU를 많이 쓰이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추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FPGA 카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컴퓨터 리소스 형태로 사용자들이 원할 때 제대로 제공을 해서 잘 쓸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이 플랫폼에서 가지는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 키스티에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런 리서치 플랫폼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제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 과제화되어 가지고 이제 쓰이고 있는 형태의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키스티,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여기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들, 서버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클러스터 단위의 노드가 뭐 10개에서 20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제 연구망의 고대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치 옆에 있는 컴퓨터처럼 자신의 컴퓨팅 자원으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할 때보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하니까 네트워크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저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 과제에서 실제로 파키스탄과 호주와 말레이시아와 한국과 이런 서버들이 구성이 되어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마스터 노드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노드들을 워커 노드로 붙여서 하나의 컴퓨팅 자원으로 쓴다 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픈 소스들의 조합으로 봤을 때 모니터링이나 저장 장치나 이미지 관리나 시스템 관리의 차원에서 가운데 있는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 이런 오픈 소스들의 연계 어떤 구성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었는 이제 플랫폼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으신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농업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설계입니다. 현재 키스티와 서울대 농대 간에 앞서 말씀드렸는 KRP 플랫폼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뭐 작물 모델, 그다음에 농사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서로 다 독립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A라는 모델의 결과와 이 B라는 모델의 입력값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데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농업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수십 종의 모델들을 동시에 올려서 서로 앙상블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KRP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키텍처들의 기본 모듈을 가지고 와서 현재 농업 관련한 분야에서 원하는 타입으로는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농업진흥청의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셉 스토리지로 빠르게 전송해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인 그 팟을 받아서 거기에 기상 토양 모델, 콩 모델, 물 관리 모델, 이 모델 연계 시스템, 이 모델 연계 시스템들은 이 토양 기상 모델에서 나온 결과물이 콩 모델이나 물 관리 모델에 또 입력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앙상블화 시키는 모델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잘 형성해서 실제 농민이나 실제 농업 분야 연구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로서 구성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보자. 이제 이런 아키텍처의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키스티에 구축이 된 것은 이런 서버들을 가지고 대전 본원에 있는 서버룸과 서울 본원에 있는 네트워크 그 시설들을 통해서 서울대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컨테이너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델 간의 연계를 할 때 그냥 생으로 모델을 다 올렸기 때문에 이 모델들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API를 만들어서 상호 간에 필요한 니즈를 맞추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컴퓨팅 자원들은 클러스터 자원 형태로 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이런 그라파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만 이렇게 CLI, CMD 모델로 쓰라고 턱 내놓으면은 사실은 제3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외계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수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웹 UI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로그인이고 첫 번째 들어가면 요런 메뉴, 이 메뉴도 이제 불필요한 건 다 빼고 아주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요 밑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로우 레벨 모델, 나는 컴퓨터 한두 개면 돼. 그 다음에 미디움 레벨, 나는 컴퓨터 한 대여섯 대 정도 필요해. 그 다음에 하이엔드 레벨, 나는 컴퓨터 10대 정도 필요해. 자신의 작업을 판단해보고 디테일하게 숫자 넣어서 요래 저렇게 주세요 보다는 로우 레벨 하면 기본적으로 CPU가 2코어에다가 메모리는 8기가에다가 저장소는 20기가 정도 붙여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미디움은 8코어에 메모리 16기가고 이제 하이 레벨은 16코어에 32기가가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전에 실제로 서버 구성했는 걸로 봤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정도라서 숫자가 저렇게 되고, 이것을 클러스터 단위로 제목과 같이 디스트리뷰티드 HPC 환경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저게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PU는 별도로 요구를 해서 자신이 작업을 돌려야 되는 컴퓨팅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구성들이 이제 어떤 실행 환경, 뭐 주피터를 올릴 거냐, VS 코드를 올릴 거냐, 아니면은 뭐 OS들도 다 올라갑니다. 윈도우를 올릴 거냐, 리눅스를 올릴 거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코드를 넣어서 배포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뭐 3개의 CPU와 1개의 GPU 코어와 뭐
3기가의 메모리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생성된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실행해서 잡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VS 코드 환경이 올라와서 좀 전에 요청을 했는 컴퓨터 환경에 대해서 이런 VS 코드를 원격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작업을 이제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모델, 이제 아까 전에 농진청에서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 것들을 돌리는 거고, 요거는 뭐 아까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제목이 좀 달라졌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한 20기가 정도 디폴트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스토리지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뭐 더 훨씬 더 많이 뭐 테라 수준 뭐 한 1, 2테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원하는 이제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이 자신의 디렉토리를 보면서 이제 데이터 셋들을 이제 판단하면서 작업을 돌릴 때 VS 코드에서 자기의 파이썬 코드로 이제 링크를 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버라는 어떤 오픈 소스인데, 보통은 컴퓨팅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고 또 거기에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농업 모델을 돌리려면 컴퓨팅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하고 테스트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그 개인이 연구하는 자기 토탈 연구 시간의 70% 정도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시간에 이제 시스템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내 작업 돌려야지. 그리고 한 30% 정도 돌리지만은 나머지 한 10%는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버헤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5년이라는 과제를 받아서 장비를 사고 하면 3년은 장비 사고 구축하고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데 시간을 다 쓰고 1년 정도 작업하고 나머지 1년 정도 해서 보고서 쓰고 5년 과제가 보통 그렇게 끝나는 게 제가 파악한 겁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을 쓰게 되어서 누군가 동종 업계의 사람이 비슷한 연구 환경을 좀 전에 그 흐름대로 구성을 해서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이 플랫폼을 로그아웃해서 빠져나갈 때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원래 만드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농업 관련 연구 환경들은 이 이미지를 제가 리스토어 시켜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려보는 이 70%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한 1, 20%만 쓰더라도 한 80%를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 생산성과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쓸 때 이제 하버라는 이미지 관리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러닝하고 작업했던 모든 컴퓨팅 환경을 이미지로 아카이빙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어떤 날리지 라이브러리 형태로 추가가 될수록 날리지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룹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연구 환경을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누적시킴으로 인해서 같은 그룹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 연구를 위해서 따로 또 시간을 빼내지 않고 들어오면 바로 파라미터만 수정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까지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업 쪽에서는 토양, 날씨, 작물 및 해충 모델을 다 집어넣어서 막 돌려서 그 A의 결과가 B에 입력이 되고 B의 결과가 다시 C에 입력이 되어서 정말 원했던 앙상블로 돌렸던 최종 결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하나의 플랫폼에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이게 이제 쌀 재배, 이제 이걸 활용한 플랫폼 사례인데요. 쌀 재배라든가 토마토 재배 이런 것에서 이제 저희가 농업진흥청 서울대랑 서울대 농대랑 과제하는 쪽에서 실효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 환경 분야에서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인데, 도시 침수, 이제 재작년에 대전 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 어떤 아파트가 침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그 물을 막는 물 장벽을 설치했는 것과 설치하지 않았는 거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백데이터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더 고성능 컴퓨터를 많이 집어넣고 이 모델들을 좀 더 튜닝을 잘하면은
예측 모델까지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자신의 사무실에 HPC나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은 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 컨테이너 기반의 분산 HPC형 플랫폼은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은 특수 목적의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나뉘게 되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온프레미스 개념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테고, 특정 영역에,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쪽 업계의 일에 맞는 그러한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주요한 포인트로 구성해야 되는 것들을 저는 오픈 소스들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컴퓨팅을 해서 키스티에 있는 입장에서 했을 때는 제일 큰 작업은 사실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컴퓨팅 환경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좀 큰 포션이 될 테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서드파트 연구자들이 자신의 작업들을 이제 돌려서 얼마만큼 이 환경이 자신들이 기존에 연구해왔던 환경과 유사하며 앞으로 선택할 만한 솔루션인가, 이제 이런 검증들을 이제 필드에서 계속 이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튜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례를 몇 가지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천문우주 분야의 태양광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기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LSTM을 개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 자원이나 원활한 컴퓨팅 자원을 이제 얻지 못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국립군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사진을 기반해서 물체 형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제 돌리고 있고, 국립제주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제주도에 있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안면 인식과 나이와 그룹으로 몇 명씩 들어오는가를 계속 사진을 촬영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 카테고리화 시켜서 이제 관광지와 맛집을 추천해서 제주도 내에 뭐 관광 산업에 기여하겠다, 이런 거를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바이오나 게놈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의학연구원에서도 한의학 체계를 어떤 플랫폼화 시켜서 어떤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 이런 모델이 연계되는 방향으로까지 이제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시려는데, 이럴 때 이런 한방질환 예측 시스템으로서 어떤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 플랫폼이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대역 분산, 컨테이너 기반 고대역 분산 HPC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형 플랫폼 구축과 확장 개발로 좀 디테일한 키워드로 가서 향후에 저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제 활용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해보고 싶었던 업체들이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가장 그 업체들이 크게 여기고 이제 쉽게 와닿는 부분은 대학 전산실의 실습실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실습실에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 가면 실습실이 다 있는데 몇 년마다 시스템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 시스템이 너무 후졌다, 뭐 이런 것도 안 돌아가더라, 느리더라, 어떤 건 안 되더라, 이런데 그 학교에 클러스터 한 대, 그러니까 한 대여섯 대 정도, 서버 한 대여섯 대 정도를 해놓고 하면은 한 40~50명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OS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돌아갈 수 있는 동시 사용 가능한 연구 플랫폼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공학과 말고 전자과나 유사한 과들이 다들 어떤 컴퓨터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을 저런 컨테이너 기반한 쿠버네티스로 잘 구성을 해놓으면은 사실은 이 쿠버네티스들 간에 이제 페더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저희가 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때 뭐 이웃 나라들과 달러 스와핑 같은 걸 맺는 것처럼 컴퓨팅 자원도 페더레이션 기법을 쓰면은 컴퓨터 리소스가 부족한 곳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을 한 사람이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시간만 쓰고 다시 리소스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간에도 가능하고요, 연구소 간에도 가능하고, 현재 이제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키스티 슈퍼컴과 미국의 슈퍼컴 간에 서로 리소스를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파일럿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제 활용 확대와 사례들을 조금 더 모은다면은 대학뿐만 아니라 소규모 형태의 이런 컴퓨팅 자원들을 꼭 가지지 않더라도 시간별로 쓰고 싶고 이렇게 할 때에 상용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약간 특화된 형태의 컴퓨팅 자원을 쓸 수 있는 데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크레온의 국가 연구망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분산 또는 공유 HPC 연구 환경을 고도화해서 현재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있고, 또 보다 많은 컴퓨팅 자원과 GPU 자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아주 필요한 링크만 걸어서 쓸 수 있는 특화된 형태의 그런 연구 환경 또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응용과 활용의 폭은 현장의 요구를 잘 들어보고 서로의 니즈를 맞춘다면은 상당한 확장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과 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